강조하며 이정우가 드디어 침묵을 깼습니다. 볼티모어 원정에서 2루타 하나와 홈런 하나, 4타수 2안타, 2장타, 그리고 2타점을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타율은 1할 4푼 3리에서 1할 7푼 4리로 올라갔고 OPS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WRC 플러스 역시 눈에 띄게 반등했습니다. 샌디에이고 원정에서 2루타 2개가 포함된 3안타 경기를 만든 뒤에도 이정우는 좀처럼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24타수 동안 단타 2개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더욱 중요했습니다. 처음 상대하는 투수를 만나 초구부터 방망이가 나왔습니다. 97마일짜리 바깥쪽 공을 반대 방향으로 밀어쳐 깔끔한 2루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장면은 의미가 컸습니다. 이정우가 올 시즌 패스트볼을 공략해 장타를 만든 건 처음이었고 먹힌 타구가 아니라 제대로 반대 방향으로 보낸 안타 역시 처음이었습니다. 놀라며의 두 번째 타석도 타구의 질은 좋았습니다. 초구 너클 커브를 받아쳐 강한 땅볼을 만들었지만 상대 내야수의 호수비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메이저리그가 아니었다면 충분히 안타가 될 수 있는 타구였습니다. 그래서 더 아쉬웠습니다. 가장 아쉬운 순간은 세 번째 타석이었습니다. 1-4, 2-3루 득점권 상황. 이정우는 투수와 7구까지 가는 승부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바깥쪽 높게 들어온 커터를 잡아당기려다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그 장면은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습니다. 볼티모어 내야가 전진 수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타구를 넘겼다면 충분히 2타점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놓친 뒤 흐름이 꺾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정우는 마지막 타석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충격적으로 좌완 투수를 상대한 마지막 승부. 이정우의 타구는 오른쪽 담장을 넘어가는 투런 홈런이 됐습니다. 팀에 너무나도 값진 2점을 안겼습니다. 왜 더 값졌냐면 볼티모어가 9회 말 핸더슨의 투런 홈런으로 점수 차를 좁혔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정우의 2타점은 경기의 무게를 바꿔놓은 타점이었습니다. 상대 저하는 슬라이더와 스위퍼로 유리한 카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으로 흘려보내려던 스위퍼가 몸쪽으로 몰리고 말았습니다. 그 실투를 이정우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타구 속도는 102마일, 그리고 올 시즌 첫 배럴 타구까지 기록했습니다. 이 홈런은 여러 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정우의 통산 홈런은 이제 11개, 그 가운데 우완 상대 홈런이 6개, 좌완 상대 홈런이 5개가 됐습니다. 상대 유형을 크게 가리지 않고 장타를 만들 수 있다는 점도 다시 보여줬습니다. 지난해 양키 스타디움에서 좋은 기억을 남겼던 이정우는 당시 서울 날씨와 비슷해서 더 잘 맞았던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양키 스타디움과 시티필드에 이어 캠든 야즈에서도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다만 앞으로 타율을 더 빠르게 끌어올리기 위해선 분명한 과제도 있습니다. 바깥쪽 높은 코스의 빠른 공을 좀 더 반대 방향으로 날려야 하고 속도 100마일 이상이 나오는 타구를 조금 더 띄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정우가 올 시즌 만들어낸 100마일 이상 타구 6개 가운데 4개가 땅볼이기 때문입니다. 강한 타구는 나오고 있지만 그 타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띄우느냐가 앞으로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상대했던 투수는 싱커를 거의 던지지 않는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싱커가 주무기인 내일 상대와의 맞대결은 더욱 관심을 모으게 됩니다. 이정우 개인의 반등도 반갑지만 팀 분위기도 확실히 살아났습니다. 자이언츠는 볼티모어를 꺾으며 4연패 뒤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12경기 동안 홈런이 5개밖에 나오지 않았던 팀이 오늘은 홈런 2개를 터뜨렸습니다. 상위 타선의 감각도 좋았습니다. 아다메스, 아라에스, 체프머니 1, 3번에서 좋은 흐름을 이어갔고 나모스와 자리를 바꿔 5번이 아니라 5번에 들어선 슈미트도 2루타 3개를 몰아치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마운드에서도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다소 거친 상황을 겪었던 선발 투수는 이번에는 6이닝 동안 4탈 3진 1실점으로 경기를 잘 끌고 갔습니다. 반면 볼티모어가 상위권 유망주 여러 명과 지명권까지 내주고 데려온 투수는 5이닝 동안 9피안타 3실점으로 흔들렸습니다. 기대치에 비하면 분명 아쉬운 투구였습니다. 한편 다른 경기들에서도 여러 흥미로운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알론소는 4타석에서 볼넷 하나에 그치며 시즌 초반 생산력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정우의 첫 홈런이 터진 날, 아쿠냐 역시 시즌 첫 홈런을 신고했습니다. 아쿠냐, 올슨, 해리스가 나란히 홈런포를 가동한 애틀랜타는 가디언스를 꺾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초반 3경기에서 홈런 4개를 몰아쳤던 타자도 이후 10경기에서는 홈런 하나만 추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좋았던 흐름이 길게 이어지지 않는 선수도 있고 반대로 서서히 반등의 계기를 잡는 선수도 있습니다. 피츠버그를 상대한 이마나가는 포심과 스플리터 조합으로 무려 17개의 헛스윙을 유도했습니다. 6이닝, 9탈 3진, 무실점. 완벽에 가까운 투구였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포심 구속입니다. 데뷔 시즌에 비해 떨어졌던 구속이 올해는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직구의 힘이 살아나면서 전체적인 투구의 위력도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팀은 웃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투수가 올라오자마자 안타와 홈런을 허용하며 실점했고 결국 승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스즈키는 3타수 1안타와 볼넷 하나를 기록했습니다. 크루스는 2차례 출루했고 도루와 호수비까지 더하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반면 기대를 모았던 다른 투수는 3번째 경기에서 크게 흔들렸습니다. 데뷔전에서는 짧은 이닝에 많은 실점을 했지만 2번째 경기에서는 무실점 호투로 승리를 따냈던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는 스트라이크보다 볼이 더 많을 정도로 제구가 무너졌습니다. 아웃카운트 하나만 잡고 볼넷 4개, 3실점. 결국 이닝도 제대로 채우지 못한 채 내려갔습니다. 일본 시절부터 지적됐던 제구 문제가 다시 드러난 셈입니다.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볼넷 허용이 너무 많습니다. 휴스턴도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선발진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부상자까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비에르와 마이어스가 부상자 명단에 올랐고 두 선수 모두 회복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헌터 브라운까지 빠져있는 상황이라 마운드 운영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애틀 티모바일 파크에는 이치로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제막식 도중 방망이 부분이 부러지는 작은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이치로는 특유의 여유로 마리아노가 여기까지 와서 방망이를 부러뜨릴 줄은 몰랐다는 농담을 던졌고 현장은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로열스는 화이트 삭스를 꺾었습니다. 선발 투수는 7이닝 동안 11개의 삼진을 잡아내며 상대 타선을 압도했습니다. 위트 대신 홈런을 책임지고 있는 타자는 벌써 시즌 4호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반면 또 다른 타자는 4타수 무안타 3삼진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타율도 다시 내려갔고 최근 흐름 역시 좋지 않습니다. 3경기 연속 홈런 뒤 이후 11경기에서 홈런은 단 하나, 최근 타수 대비 안타 수치도 좋지 않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가노 역시 인상적인 투구를 이어갔습니다. 쿠어스필드 데뷔전에서
6이닝 1볼넷 1실점으로 승리를 따냈던 스가노는 페트코 파크에서도 6이닝 무볼넷 2실점으로 버텼습니다. 다만 솔로 홈런 2방을 허용한 점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내용만 놓고 보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피칭이었습니다. 스가노는 콜로라도에서 볼티모어 시절과는 또 다른 따뜻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계약 규모도 달랐습니다. 지난해 볼티모어와는 $1,300만 규모의 1년 계약, 올해 콜로라도와는 $510만 규모의 1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뷰러도 돋보였습니다. 6이닝, 4탈3진, 무볼넷, 무실점. 올 시즌 들어 가장 안정적인 피칭이었습니다. 포심 구속도 눈에 띄게 올라왔고 공의 힘이 확실히 살아난 모습이었습니다. 샌디에이고는 전력 변화도 있었습니다. 복귀한 불펜 자원이 합류하면서 기존 자원들의 보직과 역할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디백스는 필리스를 꺾었습니다. 한 투수는 5이닝을 넘기며 10개의 삼진을 잡았고 실점은 있었지만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반면 상대 선발은 5이닝도 채우지 못하고 많은 실점을 허용하며 패전의 멍에를 썼습니다. 시즌 초반 성적표도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에인절스 경기에서는 솔레어와 네토의 장타가 터졌습니다. 선발 투수도 긴 이닝을 버티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싱커를 주무기로 쓰는 유형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성향의 투수를 상대하는 타자들에겐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체이스 번스는 5이닝을 조금 넘기는 동안 많은 안타와 실점을 허용하며 무너졌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도 더 크게 남는 내용이었습니다. 토론토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미네소타를 꺾어냈습니다. 팀 전력 곳곳에 부담이 쌓여 있는 가운데 간신히 승리를 챙긴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영입한 자원은 긴 이닝을 버티지 못했고 피홈런까지 허용하며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악재도 나왔습니다. 충격적으로 이제는 부상이 아니면 이상하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끊임없이 몸 상태에 우려를 남기던 선수가 이번에는 무릎 부상으로 이탈했습니다. 팀 입장에서는 전력 손실 이상의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애슬레틱스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매치를 꺾고 3연승을 질주했습니다. 전날 양키스를 상대로도 1점 차 승리를 따냈던 흐름을 오늘도 그대로 이어간 셈입니다. 마운드가 특히 단단했습니다. 실점을 최소화하면서 경기 후반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타선에서는 맹활약한 선수가 눈에 띄었습니다. 놀라며 이 팀 분위기도 좋았고 선수들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는데 왜 정리된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던 그 선수는 오늘 4타수 2안타, 1타점을 기록했습니다. 세 팀에서도 존재감을 보여주며 자신의 가치를 다시 증명하고 있습니다. 애슬레틱스는 김하성과 계약에 실패한 뒤 트레이드를 통해 새로운 내야 자원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조금씩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매치는 선발 투수가 좋은 흐름을 보이던 중 갑작스럽게 햄스트링 통증을 느끼며 내려갔습니다. 5이닝을 넘기는 동안 1실점으로 잘 맞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아쉬운 교체였습니다. 양키스는 답답한 흐름이 계속됐습니다. 템파베이에 패하면서 3연패에 빠졌습니다. 대타로 나와 홈런을 친 나이스를 제외하면 타선 전체가 다시 한번 무거웠습니다. 득점권에서도 시원한 한 방이 나오지 않았고 경기 내내 끌려가는 분위기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시즌 첫 등판에 나선 선발도 구속이 기대만큼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4이닝 3실점. 내용도 결과도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천천히 무엇보다 팬들이 답답해하는 건 저지의 침묵입니다. 중심 타선의 핵심이 조용하면
팀 전체 공격력도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라이스의 방망이는 뜨겁습니다. 12경기에서 홈런과 타점, 타율과 OPS 모두 눈에 띄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혼자서 공격의 흐름을 살리고 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입니다. 리그 전체로 시선을 넓혀보면 흥미로운 변화도 확인됩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미국 출신 흑인 선수의 비중이 아주 조금씩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때는 비중이 크게 줄어들며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반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숫자 자체가 크게 높아진 것은 아니지만 하락세가 멈추고 다시 올라서는 흐름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둘 만합니다. 야구의 저변, 선수층의 다양성, 그리고 리그의 미래와도 연결되는 변화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조하며 그리고 오늘 가장 반가운 이름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정우는 오늘 단순히 안타 2개를 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침묵을 끝냈고 장타를 만들었고 결정적인 홈런으로 팀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타구의 질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빠른 공을 밀어쳐 장타를 만들었고 실투를 놓치지 않고 담장 밖으로 보냈습니다. 그동안 답답했던 흐름 속에서도 분명히 바뀌고 있는 신호가 보였다는 뜻입니다. 물론 아직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바깥쪽 높은 공 대처, 강한 타구의 발사각, 그리고 싱커 계열 구종 대응까지. 앞으로 더 풀어야 할 숙제는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숙제보다 반등의 신호가 더 크게 보였습니다. 팬들이 기다리던 장면이 나왔고 팀도 연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침묵은 길었지만 그 끝은 강렬했습니다. 이 한 경기로 모든 걱정이 사라졌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정우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를 품게 하기에 오늘의 한 방은 충분했습니다. 다음 경기에서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싱커를 앞세운 투수를 상대로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시선은 다시 이정우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여준 반등이 잠깐의 반짝임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 되기를 팬들은 누구보다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